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444페이지 여러분 맨 하단으로 보면 세 번째 정기 방식 가로 읽고 배전 방식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우리 교재 445페이지 여러분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뭐냐면 3상4선식을 보셔야 돼요. 3상4선식. 왜 3상4선식만 보냐고요? 요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여러분 3상4선식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는 상을 나눌 때 몇 개로 나누면 2개 아니면 자, 2개를 여러분 이상이라고 나누고 그냥 단상이라고 합니다. 2개 아니면 3개로 나눠요. 자, 선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면 4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3상4선식인데 자, 이걸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 원을 안 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요 주파수 사이클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3개가 여러분 지금 뭐냐면 뭐 R, S, T 또는 뭐 A, B, C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상의 이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선을 빼올 거예요. 자, 이렇게 빼와요. 자, 이렇게 빼왔을 때 잘 보실래요? 이건 여러분 지금 3상3선식을 그린 거예요. 근데 3상3선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전압이 220만 나온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 그런데 3상4선식은 전기 압력이 220V와 380V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3상4선식을 만들면 내가 220을 쓸 수도 있고 자, 필요에 따라서 380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선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냐가 문제죠. 어디서 만들어요? 자, 여기에서 만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빼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와. 자, 그런데 이 선 자체 이름이 뭐냐면 중성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N선이라는 표현도 써요. 왜 우리 자동차 여러분 오토매틱 기어 보면 중립이 N이죠. N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얘기.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색으로도 표시하냐면 아무 표시 않고 백색선 또는요 회색선으로 표시하면 이거 중성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성선을 또 아무 글씨도 없을 때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접지 표시를 해요. 이러면 이 선 자체가 중성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성선이 중요하냐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성선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캐치를 못하면 220과 380을 여기서 못 만들어내요. 즉 보실래요? 중성선과 다른 선을 연결하면 무조건 220V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제가 연결해서 쓰면요 220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서 쓰면 220V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선 있죠? 즉 중성선 위의 선을 이렇게 연결했으면 380의 전압이 발생이 되고 여기와 써서 연결하면 380의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380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야. 결론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요걸 이렇게 가로 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 시험 지문에는 야, 너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전등의 전후로 공급한다. 맞나요? 220이니까. 아니면 너 여기와 여기와 연결해서 자, 가정용 세탁기 전후로 공급한다. 맞잖아요. 아니면 너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세 개를 연결해서 급수 펌프의 자, 전후로 연결해 준다. 이러면 여러분 380 맞아요.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몇 볼트가 나오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성선이 이 가운데로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밑으로 해서 밑에 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셨죠? 그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중성선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주로 220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 일반
또는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고 380은 동력 또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선의 종류가 있어요. 간선. 자, 간선을 하기 전에 어떤 선의 명칭부터 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한번 보자요. 대규모 한번 보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요? 변전실로 가요. 이 변전실은 전기를 내가 적당하게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바꿔줍니다. 어디로요? 밑으로 좀 한번 그리스 낄게요. 자, 그래서 이 변전실은 전기를 자, 이제 기본적으로 바꿔서 어디로 보내요? 각 세대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각 세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딱 두 군데로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는 여러분 어디 콘센트, 또 하나는 여러분 전등으로 공급해 줘요. 자, 근데 이 콘센트를 안 할 겁니다. 뭐라고요? 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봐요. 대부분 한전에서 변전실로 올 때는 약 22,900V. 자, 그러면 각 세대로 보낼 때는 몇 볼트? 220V로 보내주는 거죠. 자, 여기도 220인데, 자, 여기서 명칭 좀 보자고요. 이 변전실은 각 세대로 자,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뭘 나눠요? 전기를 나누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변전실은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가 우리 음식을 나눈다는 표현을 여러분 급식이라고 하는 거죠. 배식. 자, 그러면 요 전기를 나눈다는 표현을 여러분 배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배전반이 변전실에 있어요. 그러면 각 세대에서는 콘센트 또는 전열과 전등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쓴 게 있죠. 요게 여러분 분전반이죠. 분전반이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댁에 있는 두꺼비 집이 분전반이에요. 그러면 야, 너 배전반에서 요 분전반까지 오는 요 전기선의 이름을 여러분 간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각 세대에서부터 콘센트, 각 세대의 분전반, 즉 두꺼비집에서 전등까지 가는 이 전기선의 이름을 분기회로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얘기해서 이제 간선의 종류라는 것은 요 변전sob으로부터 각 세대까지 가는, 즉 배전반에서부터 분전반까지 가는 요 선 이름을 지금 간선이라고 하니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간선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자, 나뭇가지식 있죠. 이걸 한문으로 수지상식이라고 표현하고, 자, 또 하나는 평행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조건 좀 볼까요? 전압 강화. 전기 압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즉 220으로 와야 되는데 220 안 오고 뭐 190V로 집으로 들어오는 말. 여러분 이거 전압 강화 생기면요, 전자제품에 무리가 가서 전자제품 빨리 고장나요. 자, 그래서 전압 강화 생겼다는 얘기는 안 좋은 건데, 이 나뭇가지식의 전압 강화가 크고 평행식의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범위, 즉 정전이 됐을 때 그 피해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나뭇가지식은 피해 범위가 큽니다. 이게 작고, 자, 다음에 설비비, 얘가 설비비가 저렴합니다. 설비비가 요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나뭇가지식은 넓은 범위에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요 나뭇가지식이고, 평행식은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면 자, 대규모에서 자, 내 전용으로 쓸 때 그냥 전용 회선을 쓰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선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집 전선이 가끔씩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얘는 자 규모를 따지면 주로 소규모에서 사용되고 얘는 대규모에서 규모로 본다면 쓰는 방식이 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특징까지 보십시오. 다음 우리 446페이지 보시면 자 전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분 세 가지예요. 전선의 허용전류. 전선이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한계를 허용전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세 번째 전압 강하. 전선을 타고 가는데 전선 자체에서 전기의 압력이 자 커져서 그러니까 저항이 커져서 전압가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기본 조건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449페이지 보면 6번째 분전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전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꺼비집. 여러분 집에 있는 두꺼비집. 시험 문제는 절대 두꺼비집이라고 안 나옵니다. 뭐라고요? 분전반. 자, 그러면 분전반을 한번 여러분 덱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분전반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전반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차단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차단기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여러분 누전 차단기입니다. 전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을 때 누설이 됐을 때 차단하는 게 바로 누전 차단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전기를 만지면 저한테 전기가 흐르는 거죠. 이게 딴 데로 흐르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차단시켜 준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전열, 전등 1, 전열 1, 전열 2, 그 다음에 예비, 뭐 에어컨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요것들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전선을 전기를 차단한다고 해서 배선입니다. 자, 이 배선용 차단기를 MCCB라는 표현을 쓰고, 자, 누전 차단기를 자, ELCB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바로 분전반인데, 분전반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여기 만져도 감전이 되지는 않지만 혹시 감전될 우려가 있을까봐 얘는 접지라는데 제3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알아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자동 차단기. 얘들은 퓨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 퓨즈 브레이커 해서 NFB. 그 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여러분 서킷 회로가 들어가 있다 해서 자, 서킷 브레이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이 지금 뭐가 되냐면 분전반의 주 개폐기가 됩니다. 미안해요. 분전반. 주 개폐기. 여러분 개폐기는 스위치보다 조금 큰 전류를 흘러주는 게 여러분 스위치는 스위치인데 큰 전류를 차단하는 게 조금 큰 전류. 자, 주 개폐기가 되는데 개폐기라는 표현인데 하나만 더 갑니다. 여러분 혹시 커버 나이프 스위치 또는요 그냥 나이프 스위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스위치까지는 여러분 자, 분전반의 주 개폐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선이 가가지고 저기까지 다시 와. 자, 이렇게 이 분전반에서 여러분 전등이면 전등. 자, 다면 뭐 콘센트까지 가는 전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분기회로.
자, 지금부터는 이 분기 회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분기 회로는 기본은 20회선이고, 자, 예비는 또 20회선입니다. 20회선이에요. 그래서 포함해서 여러분 40회선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기 회로의 길이는 30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선이 너무나 길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30m 이하인데, 이 분기로 길이가 30m 이하라는 표현과 여러분 분전반의 설치 간격이 간격이 30m 이하라는 표현과는 여러분 두 개가 같은 표현이에요. 두 개가 같은 표현이라고요.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인데, 여러분 분전반의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 부하우 중심의 보수나 자 조작이 편리하고, 고점 부분은 파이프 샤프트 부근이 좋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분전반의 설치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요? 파이프 샤프트. 여러분 파이프 샤프트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다 보면 여러분 수직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면 여러분 혹시 욕실에 가면 여러분 팬 있죠? 그 팬이 자 바람을 빼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옆집으로? 설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건물에는요 이런 수직 통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수직 통로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도 모르는데, 자 파이프가 지나가면 파이프가 여러분 수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도 여기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자 윗집에서 이렇게 가고, 자 밑에 집에 이렇게 가서 나중에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바람 불면 뺑뺑 도는 거 있죠. 즉 벤트레이터. 자 무동력 팬, 벤트레이터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이런 통로들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파이프 샤프트. 아셨죠? 여길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전선이. 그래서 결론, 이 근처에서 전선이 빠져나오니까 내 여기서부터 자 집에 있는 분전반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부터 전기를 빼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이제 451페이지 배선 공사 방법이 나옵니다. 자, 배선 공사 방법에서 여러분 애자는 뭐 그런 거고, 자 몰드가 나옵니다. 몰드. 자 여기서 무슨 몰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몰드가 있냐면, 나무로 만들면 목재 몰드라고 얘기하고, 자 이게 알루미늄만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금속 몰드. 이게 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PVC 몰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몰드 얘기할 겁니다. 몰드. 자 그러면 첫 번째 몰드인데, 자 이 몰드의 특징 좀 볼게요. 자 이 몰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겁니다. 야 너 사용 목적이 뭐야? 목적을 물어봐요. 목적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금속관 공사에 증설용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증설이 뭐예요? 추가가 되는 거죠. 증설용이 바로 자, 이 몰드인데, 자, 이 몰드는 쓰지 말아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요? 습기 많은 지하실. 또는 점검하기 곤란한 곳. 곳은 절대 사용을 금지합니다. 알아두십시오. 두 번째, 경질 비닐관 나와요. 어떤 데는 여러분 경질 염화 비닐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걸 PVC 파이프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배관 공사에서 한번 이 특징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좋은 이유가 있죠. 가장 좋은 이유는
내 화학성이 커요. 내 화학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 산, 내 알카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산에 잘 견디고 알칼리에 잘 견디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내 화학성이 커서 화학 공정이라든지 그럼 또 실험실에서 각종 약품에 강한 거죠. 여기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얘는 작업성이 좋죠. 자, 폐관을 자르거나 연결하거나 이게 좋아요. 자, 그런데 어떤 열과 충격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기 쪽에서는 너 왜 쓰냐고 물으면 다른 거 없어요. 감전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자, 절연성이 우수하죠. 이게 감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쓰는 거죠. 자, 다음에 금속관 공사 좀 볼까요? 자, 금속관 공사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관 있죠? 강관이에요. 이 강관만 쓰면 녹이 쓰니까 아연을 입혀서 아연도금 강관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강관 자체는 뭐가 문제냐면 이 경질염화피니까는 절연성이 좋지만 강관은 잘못하면 전선이 여러분 나중에 안에 있는 전선이 피복이 벗겨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는 반드시 접지를 하는데 제3종 접지 공사를 꼭 해야 돼요. 공사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금속관 공사는 자, 기본적인 특징, 어떤 충격과 열 또는 화재에 강하죠. 그 다음에 얘는 콘크리트, 매입 또는 매설용으로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갈 전선의 가닥수가 제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 형태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선의 가닥수 몇 가닥? 10가닥 이내. 자, 이 가닥수는 10가닥 이내여야 돼. 근데 10가닥 하라니까 이 10가닥을 굵은 거 하면 안 돼요. 전체 관 단면적에 몇 프로? 40%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40% 이내로 하라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금속관인데 문제는 이 금속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자, 금속관 공사는 전선의 교체는 용이하나 전선의 증설은 어려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증설은 여러분 추가야 추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12가닥, 13가닥 들어갈 때 나머지 2가닥에는 3가닥은 어디로 가냐고요. 자, 증설은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요? 자, 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속광사의 증설용이 뭐였어요? 몰드.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요전선관인데 여러분 이 가요란 얘기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플렉시블 관.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 플렉시블 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샤워기 호수줄. 잘 움직이죠. 그래서 주로 이 가요전선관은 움직임이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움직임이 많은 곳.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 승강기 전원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게 바로 여러분 가요전선관 공사입니다. 다음에 금속도트는 좀 그렇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452페이지 보면 플로우 덕트가 나옵니다.
플로덕트 공사. 여러분 플로덕트를 보면 얘는 이런 박스 안에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박스를 열게끔 만들어 놔요. 자, 그래서 이걸 여는 거 보면 이 안에 여러분 지금 콘센트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즉 일반 전원기기를 쓸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여기는 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단자라든지 전화 단자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플로덕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바닥에 설치하는 거죠. 바닥에 설치. 자, 바닥에 설치하면 뭐가 좋냐? 전선으로 인해서 내가 바닥에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우리가 적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플로덕트는 바닥에 설치가 되는데 자, 주 사용처는 어디만 여러분 쇼핑센터. 여러분 쇼핑센터는 백화점, 마트 이런 데가 다 쇼핑센터가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사무실 또는 전산실, 은행 이런 데 쓰는 게 바로 플로덕트 공사가 되는 거죠.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배선용 차등기, 누전 차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요 453페이지 보면 여러분 전멸기가 나와요. 이 전멸기가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위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리얼번에 보면 마그네틱 스위치는 좀 보고 갈게요. 리얼번. 여러분 마그네틱 스위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3상으로 전원을 공급하다가 일정한 속도가 되면 전도기를 한 선을 잘라주는 거죠. 결론은 이러다 보니까 진짜 3상에서 뭘로 가요? 단상으로 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상으로 운전이 되면 3상의 전원이 단상으로 들어가면 이 3상의 전원인 2분의 루트 3만큼만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즉 약 86.6%만 전원을 공급하니까 100% 중에서 86.6%니까 약 13% 정도의 전원이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비읍번에 보면 타임 스위치죠. 자, 타임 스위치는 일정 시간 되면 저절로 소등이 되는 거죠. 소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현관 입구 같은 데 많이 쓰는 거고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이응번의 오토매틱 스위치예요. 이걸 그래서 자동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냐면 주의 조도 있죠. 주의 조도 밝기에 따라서 의해 얘는 온오프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오토매틱 스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 가로등 또 아파트 여러분 외등에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바로 오토매틱 스위치. 자, 다음에 지읒번에 보면 여러분 3로 스위치가 나오죠. 자, 3로 스위치는 주로 계단실이라든지 긴 복도에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 전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램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를 뭐 1층이라 하고 여기를 2층이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스위치가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 램프는 전구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왜? 지금 가다가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스위치는 전기 두 선을 가지고 여러 띄었다 붙였다는 게 아니라 한 선만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형광등 갈다가 여러분 가끔씩 짜릿한 게 있죠? 그게 지금 전류가 통해서 그래요. 실제 전류가 통합니다. 자, 문제는 한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 3로 스위치는 자,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면 복도 계단실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를 반대쪽으로 제껴요. 이렇게 제껴준다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1층에서 제가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면 램프를 끄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에서 요 반대쪽으로 스위치를 제껴요. 반대쪽으로만 무조건 제끼는 거죠. 제껴버리면 어때요?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램프에 불이 꺼진다고. 그러면 제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반대쪽으로 제껴주면 꺼지겠죠. 이런 게 3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군데 이상에서 최소 2개소 이상에서 자 램프를 온, 오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3로 스위치죠. 그래서 계단실이라든지 긴 복도 이런 데 쓰는 게 바로 3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꼭 정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 좀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